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고요. SPM의 김형진 대표와 오늘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지난주에도 어렵다, 이번 주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었고요. 다만 어제 오늘은 우리 시장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인데 제가 여기서 안정을 찾은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설레발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좀 반등이 나오는 건가요? 네, 바닥을 이제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수 같은 경우 거의 이제 2,000포인트대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2,000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우리 기업의 이익이 많이 좀 안 좋아져서 쪼그라들어서 2016년 수준으로 줄어든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종합지수대가 그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 힘들겠죠. 물론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강세장으로 변화될 수는 없어도 여기서 계속 안 좋게 계속 밀려나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는 힘든 지수대까지 일단 왔다. 많이 내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 쪽이나 이렇게 대외 요인들을 보면은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이제는 완급 조절을 하는 차원으로 좀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장이 내려도 좀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이머징 마켓 쪽이 계속 망가지다 보니까 미국 쪽도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IT 업종 그리고 IT 업종 중에서도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4월 24일 고점 대비 무려 17%나 하락한 그런 모습이어서 주도주의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 시장도 지금 그렇게 상대적인 강세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좀 주목할 만한 요인은 최근에 급락이 나타나는 모습이요. 특히 지난 주말부터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으로 조정세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종목들, 그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 좀 대표적인데요.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분기 실적 나왔는데 상장 이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가 났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 분쟁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에서 중국 관련 기업의 불안감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고 무역 분쟁도 안 났는데 이러면은 중국 경기가 얼마나 좀 안 좋은 상태이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어서 불안 요인으로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이두가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발표 당일은 알리바바까지 동반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나 이런 모습이 이 종목 코드 FNGU라는 종목이 ETN이 있는데요. 이게 빵 관련해서 3배짜리 수익을 추정하는 그 ETN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10%대 급락을 하면서 나타나니까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난 주말 이번 주 초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제 별개로 움직이는 상황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코스피가 이번 주에는 좀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미국 시장하고 안 좋은 디커플링의 모습이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미국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는 단기적으로 한계점에 이르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내리기 힘든 2,000포인트까지 내려왔다. 이 점에 좀 우리가 시장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미국 시장의 흐름이 저런 식으로 이제 무역 분쟁이 미국 시장 자체도 흔들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분위기가 분쟁이 좀 완화되는 그런 기대감으로 변화될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증시도 안 좋았다. 그리고 우리 시장 역시 저점인 2,000포인트 이게 몇 년 전 2,000포인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대표님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요. 자연스럽게 FRB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상승 재료 중에 하나였던 금리나 모멘텀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또 나왔잖아요. 저 금리나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작용을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 공개하고 파월 의장 비롯한 그런 FRB의 주요 인사들 코멘트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줄줄이 이어지니까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향후에 FOMC 이벤트에 대한 대비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가늠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파월 의장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 약세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시면서 시장이 이때부터 모멘텀이 좀 약화되기 시작했죠. 미국 시장이 이때부터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무역 분쟁 이전부터 모멘텀 중에 하나였었던 그런 금리 완화 정책 이쪽이 약화되니까 시장이 흘러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제 악화됐었던 그런 모멘텀이 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한 반전의 모멘텀을 찾는 과정이 이번 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도 하락을 했지만 이 상품 시장에서 뭐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가격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경기 모멘텀 약화와 더불어서 경제 지표들이 약화되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지표도 약화될 테니까 그만 파월 의장께서 지난 회의 때 말씀하신 것만큼 일시적인 그런 약화가 아니라 좀 더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무역 분쟁이 심화된 게 4월부터 해서 벌써 2달째 합니까? 4월, 5월 이렇게 되면은 일정을 따져볼 때 경제 지표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6월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주가뿐만 아니라 상품 지수가 조정을 보였다라는 점은 바로 인플레이션 지표의 약세를 뜻하는 것이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시장 우호적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좋은 재료를 만드는 그런 정책 기대감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틀란타 연준 총재가 이제 어제 차례였는데요. 올해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주식시장 그 뉴욕 시장은 잠시 일시적인 하락 요인이 장중에 하락 요인이 좀 됐었는데 그렇게 뭐 많이 내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 또 발언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만 좀 시장이 안 좋은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였다라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CME 패드워치 툴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금리 인하 확률의 수치가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이 그 발언 이전에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한 49%, 49.8%까지 높아져 있었는데 어제 그 발언 이후로 36.8% 무려 10.%가 뚝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12월 같은 경우도 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73%에서 66%까지 떨어졌는데 이 수치 변동을 봤을 때 동결보다는 금리 인하 쪽을 합한 확률이 아직도 크게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2월 쪽은 좀 변화가 적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줄어들긴 줄어든 거는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중기적으로 12월 정도까지를 본다면은 아직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연준 회의록 공개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이번 주에 관심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지난 회의 결과에서 시장에 실망을 줬었던 그 인플레이션 관련한 파월 의장 코멘트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때문에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테고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 회의 때 5%포인트 추가 기준 금리를 인하시켰죠. 이거 관련된 배경 요인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또 다음 6월 FOMC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아마도 반응을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는 사실 뭐 그런 핵심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앞으로 이런 어떠한 재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무역 분쟁하고 더불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큰 변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인사들의 시각도 좀 관심이 가고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번 주에 코멘트가 끝나고 나면 6월 FOMC까지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이번 FOMC가 어떤 분들은 변곡점이다, 분수령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표현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는 게 가장 맞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분수령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 사실 9월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9월에 대처대표 축소를 중단하는 것은 결정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FOMC 때가 정말로 변화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분기 말 회의 뭐 이렇게 6월하고 9월이 있으니까 9월 이전에 분기 말 회의는 6월이기 때문에 이 역시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때 이렇게 어떤 자금 스케줄 같은 것이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바로 이 대차 대조표 축소 중단한다는 것이 채권 시장하고 금리하고 또 달러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당연히 변화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고 분기 말 FOMC 회의는 중요하다. 그리고 7월 FOMC 회의도 있지만 이 분기 말을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그렇게 자금 스케줄이나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둔 바로 직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9월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FRB 특유의 FOMC 회의에서 어떤 코멘트를 이렇게 날리면은 시장이 막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하고의 소통의 의미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확실하게 코멘트를 날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 살짝 시장의 흐름을 뭐 우리가 좀 속된 말로 간을 본다 그러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의 소통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9월에 확정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6월 쪽에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다 감안하면은 향후를 전망하는 그런 힌트가 될 것이고 이번 주는 바로 그 향후 전망의 힌트가 되는 6월의 FOMC에 또 우리가 그러니까 힌트에 힌트를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장을 가늠하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무역 분쟁하고 이제 연결해서 사실 무역 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뭐 계속 시장의 핵심이니까요. 핵심 재료니까요. 그래서 무역 분쟁하고 이런 점을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길게 보면은 뭐 G20 정상회담 6월 28일, 29일 여기까지 연결 시한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이전에 중국 쪽에서 거론했었던 6월 초에 또 중국 쪽에 대응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고 그 이전에 뭐 미국 쪽은 당연히 한 달의 시한을 줬었던 그런 시간이 다가오니까 정상회담 이전에 어떠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결국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시한적인 그런 타이밍하고 G20 정상회담 중간에 이 FOMC 회의 일정이 있단 말입니다. 18, 19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 진척 상황과 더불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금리하고 연동돼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FRB가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결국에 보면은 시장이 불안하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책적 기대감으로 시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월 FOMC도 상당히 중요하다. 타이밍상으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 환율하고 직결되는 이슈로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이 위안화가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원화는 상당히 좀 불안했는데요. 4월부터. 근데 이제 이 안정적이었었던 위안화도 5월부터는 급격하게 좀 절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크리티컬 레벨까지 진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역시 그렇기 때문에 6월 흐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FOMC 회의하고 연동돼가지고 FOMC 회의의 가치를 오히려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 3분기 중장기물 발행 크게 증가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도 이 단기 영향으로 마무리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인데 FRB 자산 축소가 지속되면서 부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까지 거의 와닿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난 회의처럼 또 지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달러 강세 요인이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점들이 연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높이는 요인입니다. 해서 우리가 호재와 악재가 지금 실전 전략에서 좀 우리가 참고할 점이 호재 악재가 겹쳐 있는데 중기적으로 보면은 변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호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가려진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걷어내면서 봐야 되는 시점인데 참 아이러니하고 어려운 건 예전엔 그랬잖아요. 미국 자고 일어나서 올라 있으면 아싸 우리나라도 오르겠다 이런 표현을 진짜 속된 말로 썼었는데 요즘에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미국 시장이 그만큼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라는 반증일 것 같은데 어때요? 차별화가 나타나면 그 안에서 이제 대응 전략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은 상대적 강세, 그러니까 아까는 지금 상대적 강세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기 흐름을 놓고 보거나 무역 분쟁의 악영향이 좀 해소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금리나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국 시장은 다시 상대적인 강세, 그러니까 1분기에 나타났었던 그런 대단한 상승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쪽을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쪽도 이제부터는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한국의 정책적인 기대감도 조금씩 그나마 전에보다는 상반기보다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5월 30일 거래분부터 거래세가 인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달부터 거래세가 인하되는데 체결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5월 30일부터 거래하시는 분들은 거래세가 인하된다는 점 0.05%인가가 내려가죠. 이런 점 감안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추경 같은 경우도 이슈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는 뭐 정책이 거의 없어가지고 헤매던 그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00포인트 전후는 하방 경직성이 좀 많이 강화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1분기 때 반등하는 모습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은 1분기에 나타났었던 모습이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동반 상승을 하고 오히려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었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초과 수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반등 초기에는 코스피가 더 강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서 글로벌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급락한 상태보다는 코스피가 일정 부분 반등한 이후에 좀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